자, 1930년대 이후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여기서는 1930년대 이후의 통치 방식의 변화에서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사건들이 있죠.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대륙으로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다. 전쟁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그래서 뭐 노무구요건이 발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의 역대급 실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 42년 태평양 전쟁. 미국이라는 나라를 때렸죠. 잠자는 거인의 잠을 시게 깨었습니다. 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선인들이 나는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거든요. 즉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조선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대사. 텐노 헤이카,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 이걸 외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걸 외치게. 자, 한국 식민화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들이, 첫 번째, 내선일치. 내선일치라고 하면, 내지와 조선, 내가 내지, 일본을 의미하고요. 선이 조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여기에 발맞춰서 일본과 조선의 하나인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거를. 그럼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일선동조론이라고 합니다.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본과 조선이 같아요. 그 아들도 무슨 이 당구달배 그 쑥하고 마늘 먹고 몸. 일선동조론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인종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몽골과 같은 북방의 민족이고요. 일본은 남방의 민족입니다. 밑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여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족이여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뭘 시키느냐? 한국 신민서사 암송시킵니다.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듯이 나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세네. 그러니까 그런 말 합니다. 천황폐하의 적자로서 막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가족 만들기라고 해야 되나? 우주만들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너네는 조선인이 아니야, 일본인이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 화구시민서사 같은 경우에 우리는 대일본 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쳐 청학대학에 충의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청학대학에 충성을 다해라. 청학에게 충성을 다해라. 다른 말로 일본 제국에 충성을 다해라. 그럼 이 일본 제국의 전쟁에 너네는 어떻게 해라? 나가서 열심히 싸우라. 다른 말로 죽어라. 그 다음에 공성요배, 시사참배. 그러니까 그냥 일본의 군주의적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올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자, 그 다음에 교육령이 바뀌는데 3, 4차 교육령이거든요. 3, 4차 교육령. 30몇 대 이후에 3, 4차 교육령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어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면적으로. 1910년대는 일본어 중심 교육이라고 했었죠. 1910년대 1차 교육령에서. 그래서 그 당시 국어 시간에 일본어를 배우고 제2외국어 시간에 조선어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위에 들어야 되겠다. 창씨 개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석이가 아까가 되는 그죠? 예성이가 야마모토가 되는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소학교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뀝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졸업장에 선생님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이제 일제 식민지의 잔재다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이름을 초등학교 바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론 탄압이 있어요. 언론 탄압.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이제 1920년대 얘기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허용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완전히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간됐다가 폐간됐다가 기사 삭제했다가 별의별 짓 하는데 나중에 결국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36년도에 동아일보가 사건을 한 게 크게 칩니다.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가 우승했을 때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없애버리는 동아일보 일장기 말살 사건이 있었죠. 그게 많이 늦거든요. 한 번씩 이런 사고를 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언론 탄압으로 이제 신문사를 폐간시키고 학문적 탄압도 나오는데 이게 1930년대
그 민족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조선어 학회 사건. 아마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알고 있는데, 조선어 학회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말 그대로 우리 조선어, 한국어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했냐면, 우리말 큰사전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민족운동단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시대 상황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선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식민지 지배 통치 정책이라는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선학회를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아까 우리 20년대 얘기할 때 있었던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조선어 학회를 탄압하는,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회원들을 구속시키거든요. 이게 조선어 학회 사건. 이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동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조선이라는 생각이 아닌 일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라 라고 했던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선은 수탈의 도구, 그리고 전진 기지와 군수 공업 기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공업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써먹자 이거. 전쟁에 써먹자. 자, 일본의 자본들이 아까 2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댔죠. 회사는 풀리고 관세 풀리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안 돼. 예? 조선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력 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하철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 북한 지역에 지하철 많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 지하철은 꽤 됩니다. 알겠습니까? 플러스 지하자원을 가지고 이제 식민지 공업화를 하는데 어디 쪽에 돼 있냐라고 하면 북부지방 중심입니다. 알겠습니까? 북부지방 중심. 중심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니까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과 네, 광업. 왜냐면 지하자원을 켜려면 광업이 발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북부지방 중심으로 공업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청진, 함흥 이런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북한보다 경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업 도시가 전부 다 북쪽에 가 있습니다. 북쪽.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중화학공업과 광업이 군수공업이거든요. 군수공업. 우리 산업도 구조라는 게 있다.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군대에 무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공업이 발전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반대급부로 소비재를 만드는 공업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일본이 전략적으로 지금 북부지방에 군대와 전쟁과 관련된 공업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나머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지역 간 불균형도 생기고요. 쌤은 그래서 말했잖아. 북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잘 살았다. 심지어는 북에서 해방시켜 북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한적으로 전기를 못 쓰는 시간이 생길 만한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산업 간의 불균형도 생겨요. 그러니까 생필품을 만드는 공급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걸 잘 만들지를 못했다. 자, 그 다음에 남병풍향 정책이란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업 원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공업 원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서는 면이 뭐냐면 면화입니다. 면화. 우리 소음하는 면화.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목양. 양을 키우자 이거. 양털 할 때 양. 알겠죠? 그러니까 면화와 양 사육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왜? 이 다 천자는 원료잖아. 그러면 원료 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북부양 정책을 했던 겁니다. 즉 일본의 자본가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왜? 각자 원료 산지가 있으면 좋잖아요. 쌤이 이거 천장을 그랬으니까 무슨 자본가? 당직 자본가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쌤이 아까 일본의 최대 실수는 누굴 건드렸다? 미국을 건드렸다.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애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애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생산력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거의 무슨 우리 게임에서 칩특기 써서 뭔가 찍어내듯이. 찍어내듯이. 뭐라고 해야 될까? 구축함 같은 게, 배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그래 그렇게 빨리 만드는 배가 떠다니는 것도 좀 신기할 정도인데 배는 제일 수송선 한 대 만드는데 제일 빨리 만드는 며칠 걸린단다? 3일인가 4일인가? 그냥 무슨 진짜 게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미국이랑 붙잖아 일본이 지금. 그럼 일본은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힘은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겠죠. 그래서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란 것이 제정이 됩니다. 중일전쟁 직후인데 또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 중국이 빨리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중국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중국이랑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전투를 이기는데 뭐 어디 가갖고 뭐 제대로 뭐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도 계속 나타나고. 자, 그러면서 국가총동원법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도 뺏어나오고요. 물건도 뺏어나오고요. 자, 인적 수탈부터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죠? 징병제, 징용. 징병은 군인으로 가는 거고요. 징용은 일하는 공무자라고 해서.
근데 처음부터 이게 징용으로 가는 게 처음에는 지원병을 받았습니다. 지원병제, 학부 지원병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도 수세에 몰리고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징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에 담기도 힘든 부분이죠. 여성 정신 근로령 군대위안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군대위안부, 그러니까 일본군 삼노예라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용어를 지정을 했는데 이분들은 정신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예전 초기에. 근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성 정신 근로령은 일하고 하는 거예요. 공장 같은 데 일하러 가는 실을 노동력을 제공했던 거고 일하러 간다라고 꼬심을 당해서 갔는데 군대위안부였던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위안부는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물적수탈. 미국 공출. 군인들 먹여야 되니까 곡식을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식량 사정이 안 좋으니까 쌀을 배급제를 합니다. 국가에서 쌀을 이제 컨트롤 하겠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금속 공출입니다. 집에 있는 가마솥도 들고 가고요. 문고리도 들고 가고 다 들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1930년대는 그거를 기억하세요. 일본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전쟁에 들어가서 조선인들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조선인은 조선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